두 리더가 떠났고 새로운 리더 그룹도 생겼지만 그들도 떠났을지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도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1번 표적이거든요. 그건 온 사방에 퍼져 있어요. 내가 1번인 이유는 그들이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해왔고 47년 동안 그래왔어요. 하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들은 수천,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은 최근 시위에서 5만 2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저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란은 트럼프의 목에 수십억을 걸었지만 미국의 보복으로 군인 8명을 잃었어요.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중에 이란 정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이 테헤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고 말하면서 위기가 폭발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이 국왕의 군사력과 관련된 지역을 공격한 후 이란 남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응이 에너지와 무역의 중요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박기지, 미국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정권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개인적인 위험이 있더라도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주 빨리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아, 계속해, 레드. 이란은 자기 편 사람들의 죽음을 순교로 포장해 팔려고 하고 복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장면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의 위협 기계가 트럼프의 목숨에 값을 매겼습니다. 정권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보복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미국의 공격은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세 척의 상선을 공격했다고 비난한 후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의 비난은 이번 행동이 위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휴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남부 이란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군인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자는 공군과 해군 소속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부쉐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군은 이른바 순교자들의 피를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정권의 오래된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패배할 때마다 패배를 종교적, 정치적 상징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의 죽음은 민간 선박들이 분쟁 한가운데 놓였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도발이 있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복은 테헤란이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한 대응이며 테헤란은 이후 자신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전 세계에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외교적인 어조 없이 앙카라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자신에게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정권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란 지도자들을 병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상황이 격화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었고 트럼프도 이란의 표적 명단 최상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위협을 일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미국과 세계를 위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말해서 했어요. 좋은 기자잖아요. 그랬으면 도망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직업이에요. 아니요, 저는 2단 암살 명단 번호예요. 그 사람들 정말 사랑스럽죠. 저는 그 번호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무겁게 들리는 건 단독으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이란 국회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5천만 유로의 현상금을 거는 제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해외 보도에서는 약 5,800만 달러라고도 했습니다. 이 금액을 이란 화폐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정권은 자신을 도덕적 권위로 내세우면서 미국 지도자에게 현상금을 걸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 위협은 의회 밖에서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란 최고 문화혁명위원회의 한 위원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 것을 옹호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정권 지지자들을 준비시키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단순히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나 시위에서의 과격한 플래카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란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에 의해 조장되는 복수의 정치 문화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를 승인한 바로 그 대통령이었고 현재는 핵 프로그램과 걸프 지역에서의 이란의 압력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작전을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테헤란의 또 다른 나쁜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정권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워싱턴은 이란 석유 판매와 관련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가 남아돌고 있고 이미 선박들을 해협에서 빼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측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고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2번째 선거도 잘 치러 승리했습니다. 부정선거였지만 나는 옳았고 트럼프는 바로 그 협박을 끊어내려 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에는 석유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에너지를 서방에 대한 위협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응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공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말했으며 이란이 휴전협정을 위반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동맹의 수장이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을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 이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나토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음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미국인들과 같은 금액을 내지 않는다는 큰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미국의 좌절감입니다. 유럽연합도 테헤란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블록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는 이란의 공격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미 어려운 전쟁 종식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란이 저항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 했던 순간에 오히려 더 고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위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최우선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임시 합의는 해상에서의 이란 정권의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협상을 숨돌릴 시간으로 이용하고 세력을 재정비한 뒤 다시 압박을 가한다는 시각을 강화시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장기적인 합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더 이상 문제를 미루면서 정권이 힘을 키우도록 내버려두는 외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석유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트럼프는 이란 내부 탄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정권이 지난 3개월 동안 5만 2천 명 시위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여, 그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3개월간 5만 2천 명 시위대를 살해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집안에서 숨기려 했던 것을 국제 무대에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를 위협하는 그 정권은 또한 종교 독재, 굶주림, 부패,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잔혹한 통제에 맞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때 자국민을 탄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란의 도덕적 가면을 무너뜨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권은 주권, 순교, 저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파를 탄압하고 외국 지도자들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정치적 방패로 이용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란의 위협을,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증거로 바꿔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앙카라 방문은 나토의 입지를 재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걸프만에서 위기를 일으키려 할 때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방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스 문제도 압박했고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중국과 같은 주제들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자신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비비와 이스라엘의 팬이 아니지만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참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요청에 그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 훌륭한 동맹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마르코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관련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나라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지 말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했고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도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에게 잘해줬는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이 발언은 예측 가능한 외교를 선호하는 일부 집단을 불쾌하게 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매번 답변을 이용해 판을 뒤섞고 상대방이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을 강경하게 하면서 터키와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스라엘 인사들은 앙카라를 미래의 잠재적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에르도안과의 관계를 전쟁 확산을 막는 제동장치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측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진출을 막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누가 분쟁에 개입하고 누가 빠지는지도 통제하길 원합니다. 현재 위기는 세계의 전선이 열린 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선박과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앙카라에서는 나토가 단결을 보여주려 하고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편을 고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정권이 복수하겠다는 약속 뒤에 자신들의 손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 대통령, 상선,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선전용 발언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전에 트럼프를 몇 번이나 더 시험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